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사안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되기 직전에 어떤 구상을 밝혔는데 그게 바로 아시아판 나토 구상입니다. 그리고 니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죠. 그 사람이 지금 단일 정구 구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 티어터 라고 하는 것을 밝혀가지고 우리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한번 난리법석을 떤 적이 있는데 그런 원시어트 구상을 밝혔고요. 또 최근에는 다시 오션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거든요. 일종의 다자안보 협력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본의 총리께서 밝힌 아시아판 나토 구상, 그리고 일본의 방위상이 밝힌 원티어트 구상, 그리고 오션 구상, 여기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상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뭔지에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요, 작년 9월 달에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이죠. 미국 허드슨 연구소에 글을 하나 실었는데요. 그게 바로 일본의 외교정책이라는 글입니다. 그게 핵심이 바로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밝혔고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죠. 이 사람은 올해 3월 달에 피터 헤그세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미일 간의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할 때 원 티어터, 소위 말해서 하나의 정구 구상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이죠. 5월 31일 날, 그러니까 6월 초 상글릴라 회의를 싱가포르에서 했는데요. 다자안보 협력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오션 구상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션은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양이라는 그런 오션이 아니고요. One Cooperative Effort Among Nations, 그러니까 국가들 사이에 하나의 협력적인 노력, 이런 뜻으로 그 글자를 줄여가지고 OCEAN, 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다자안보 협력체 이렇게 구상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종 구상을 제안한 내용과 배경, 그리고 이제 그 한계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일본이 구상을 제의한 이것이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판 나토 구상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 글에 밝힌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를 목도한 것을 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잖아요. 상임이사국이 유엔의 뭐라고 할까요? 전반적인 이 규범을 무시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안보 환경이 완전히 변했다. 유엔은 이제 있으나마나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나토에 가입이 돼 있었으면 아마 침략을 안 당했을 텐데 나토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침략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냐.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직접적인 이제 군사력을 행사하거나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과거와 다른 오늘날의 안보 환경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러한 안보 환경을 이 중국과 대만 사이, 소위 말해서 양안 관계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아시아에는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 체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북한도 이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도 핵무기를 급속하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러시아는 이제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게다가 이제 또 중국과 북한은 동맹관계고 또 북한과 러시아도 작년에 동맹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사실상 북중러가 일종의 핵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핵 클러스터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핵 클러스터가 형성된 이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확장 억제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을 해야 되고 핵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지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글에 실린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총리가 되고 난 뒤에는 저런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이제 이 글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총리가 됐기 때문에 총리로서 이제 발언하는 거하고 총리가 되기 전에 발언하는 거는 이제 전혀 세상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원 티어터 구상이거든요. 저게 이제 지금
일본의 방위상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얘기한 거예요. 미국,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이렇게 5나라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정구로 인식을 해가지고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 그러면은 한국이 포함되니까 한반도, 그리고 이제 일본의 센카쿠 제도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만이 있으니까 동중국해, 그리고 지금 저기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6개 국가가 서로 이제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남중국해, 이거를 이제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정구를 보고 협력을 강화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한 일본 스스로의 어떤 배경과 미일 협력 관계의 배경을 좀 우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은 이제 통합망료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국방부 저기 합참의장이죠. 통합망료장이 자위대를 통합지휘하고 또 방위상을 보좌하는 역할로 사실상 큰 부담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통합방뇨장의 이런 큰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사회 내에 하나의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위대를 통합지휘하는 사령부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그 사령부는 자위대를 전체적으로 통합지휘하고 주1미군과 조율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령부를 하나 만들자. 그게 바로 통합작전사령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apan Joint Operations Command, JJOC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창설을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올해 3월 달입니다. 바로 JJOC가 삼성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것이 240명 규모로 도쿄 방위성 건물 내에 바로 통합작전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사실 JJOC의 창설은요, 2006년도 통합망료 간부 창설 이래로 역대급 상부지휘 구조 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뭐 20년 만에 저렇게 완전히 통합망료 간부는 방위상에 대한 좋은 역할, 보좌하는 역할로 바뀌고 대신에 전체적으로 일본 자위대 전체를 지휘 통제하는 것은 바로 통합작전사령관이 맡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일본의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주일미군 상황도 같이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본에는 5만 5천 명 규모의 주일미군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주일미군 사령부, 소위 말하는 USF in Japan이라고 하는 USFG는 현재 제5공군 기지인 요코다에 바로 5공군 사령관이 주일미군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삼성 장군이죠. 그런데 주일미군 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인도패캄이라고 얘기하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예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미군 사령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은 5만 5천 명에 있는 주일미군의 미군 기지 부대 관리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인태사가 주일미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 주일미군 사령관은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관리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작년도 7월 달이죠.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과 일본의 외무국방장관 회담, 2+2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뭘 서로 이제 하기로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일본에는 JJOC라고 하는 통합사령부 창설을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일미군도 바로 일본 자위대와의 어떤 지휘 통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일미군 통합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저게 Joint Forces Headquarter입니다. 그래서 JJOC 창설에 맞춰서 주일미군도 상부 구조를 개편해가지고 효율적인 작전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JFHQ, 소위 말해서 주일미군 통합군 사령부 창설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만일에 창설이 되면은 JFHQ라고 하는 것이 주일미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다 가지는 거 아니냐. 그전에는 이 5공군 사령관이 소위 말하는 행정권밖에 없었는데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처럼 이런 주일미군에 있는 모든 미군 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처럼 주일미군 사령관도 JFHQ가 되면 사성 장군이 사령관으로 보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주일미군 통합군 사령부라고 하는 JFHQ가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단일 정부로 구성해서 작전 책임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억측들이 난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일본에서 단일 정부 구상을 제안한 배경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올 3월 달에 트럼프 이게 행정부에서 임시국가 방위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죠. 사실상 발표했다기보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리크가 된 거죠. 그 내용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 침공 저지가 어떻게 보면은 미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대만은 일본 안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만하고 바로 옆에 있는 센카쿠 제도하고 옆에 있는 이제 오키나와 이것은 거의 그냥 옆에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만이 무너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센카쿠 제도뿐만이 아니고 남서 제도라고 하는 난세이 제도라고 하는 거죠. 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만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하고 직결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끌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또 단일 정부와 정구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또 일본이 보통 국가화를 완성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구의 반을 작전구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서부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니까 지구의 반을 Area of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작전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KTO라고 그래서 Korea Operations, 소위 말해서 한국 작전 정구는 한미연합사가 작전을 책임을 지고 나머지 전체 지구의 반에 대한 작전 구역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바로 통합사령부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작전 책임을 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방위사인 나카타니가 얘기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구분되는 별도의 지역 정부를 만들자는 구상이잖아요. 원티어터라고 하는 구상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단일 정부 구상이 현실화되면 이게 조인트 포시스 헤드쿼터가 주체가 돼서 지역 내 미군 전체를 작전 지휘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아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고 이때 일본은 소위 말하는 일본의 통합작전 사령부인 JJOC와 JFHQ 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단일 정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투사령부는요 인도태평양 사령부입니다. 만일에 JFHQ가 창설이 돼가지고 한반도 또 동중국해 남중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하나의 정부로 봐서 하면 아니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존재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지구의 반을 책임진다라고 하지만 그 핵심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런 것들이 저기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핵심 지역인데 이걸 다 빼버리고 나면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달라서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방비 그리고 인력을 감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향후 5년 동안에 매년 국방 예산의 8%를 삭감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핵무기, 미사일, 방어 현대와 관련되는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을 제외하기에는 모두 삭감해라. 그래서 미 국방부는 전투사령부를 통합하고 합동군 개발, 훈련, 교육을 감독하는 부서도 폐지하고 또 주일 미군 확대를 중단하고 저기에 딱 들어가잖아요. 주일 미군 확대 프로그램. 저것도 중단을 해서 이런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라. 그리고 이제 향후에 민간인 인력을 이제 5 내지 8%를 감축하고 사령부를 통합을 해서 5년간 3억 3천만 달러를 절약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남부사령부가 있고 북부사령부가 있고 또 미국의 북부사령부는 미국의 이제 본토하고 캐나다하고 담당하는 거고 남부사령부는 남미 담당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령부들을 통폐합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폐합하고 미국의 현역 사성 장군도 뭐 한 40여 명 되는데 이것도 한 20% 감축을 해라. 그래서 장군 감축 기준을 공식화했어요. 자, 이렇다 하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원래 고유의 임무 그리고 미국이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국방비의 감축과 인력의 감축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조만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션 구상이라는 것이 다시 등장을 해요. 다자안보협력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샹글리라 회의를 할 때 일본의 방위상이 기조연설을 하는 겁니다.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각국이 손을 잡고 대화를 거듭해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일본은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팀이 돼가지고 이걸 협조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만 순화했을 뿐이고 동일한 구역의 안보 협력체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원티어터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만 해협 유사시에 공동으로 군사 대응에 방점을 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중 견제의 방점을 찍은 미국의 새로운 영내 안보 구상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이번에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시아판 나토 구상, 원티어터 그리고 오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일본이 하고 있는데 이 구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아시아판 나토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조직이잖아요. 조직. 그 조직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방위 조약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방위 조약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핵 공유까지 하자는 것이 아시아판 나토라고 하면 이것보다 조금 순화한 것이 원티어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직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정구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JFHQ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돼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여기서 원티어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 원티어터 개념이 사실상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의 임무의 중첩 가능성 그리고 미국 스스로가 수행하고 있는 지금 예산의 감축과 인력의 감축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것도 지금 당장 실현하기 곤란하니까 이것보다 더 순화시킨 것이 바로 오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일종의 다자안보 협력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샹글리라 회의를 할 때 한국은 여기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그때까지는 공석이었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차관보급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다자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억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 일본이 구상을 제안하면서 미국 전략을 오히려 선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제가 몇 개가 남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아시아판 나토나 원티어터 개념까지는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다자안보 협력체인 5개국이 되겠죠. 거기에 오션에 한국의 적극적 참여 요청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오션뿐만이 아니고 이런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제 내보내는 어떤 다양한 그런 신호들을 이렇게 접해보면 주한미군의 전력적 유연성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의 제조적 문제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김열수의 시사안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